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 남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 후 겪은 후회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과 명예만을 좇으며 살아온 탓에 진정한 행복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1. 자녀에게 일찍 상속 재산을 주지 마세요. 자녀에게 일찍 상속 재산을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자녀의 미래와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독립성 저해. 저는 제 자녀에게 대학교 졸업 선물로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는 스스로 노력하여 돈을 벌고 집을 마련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쉽게 얻은 재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자녀의 성장과 독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유발. 저는 제 형제들에게도 일찍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형제들은 상속 재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저는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갈등만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저에게 큰 후회와 상처로 남았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현명한 접근.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돕는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자녀가 스스로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와 방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충분히 성숙하고 책임감을 갖춘 후에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 일찍 상속 재산을 주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모든 돈을 쓰지 마세요. 자녀의 교육과 결혼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지출은 은퇴 후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 저는 자녀 교육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해외 유학, 사교육, 각종 학원 등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했습니다. 물론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과도한 교육 투자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고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은 은퇴 후 생활 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혼자금 지원의 부담. 저는 자녀의 결혼에도 막대한 돈을 지원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주택 마련 자금, 혼수 등 모든 것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자녀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결혼 자금 지원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 생활 자금이 부족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경제적인 독립심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균형 있는 투자의 중요성. 자녀의 교육과 결혼은 중요하지만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만큼 자신의 노후 준비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이나 유학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 방향을 결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결혼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혼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자녀의 교육과 결혼에 모든 돈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재정적 준비 없이 일찍 은퇴하지 마세요. 저는 5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고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건강 문제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났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 지원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저축해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소득.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려 했지만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예전처럼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의 어려움. 나이가 들수록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저는 은퇴 전에는 전문직으로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경력과 나이 때문에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경비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은퇴 자금 마련의 중요성. 저는 은퇴 전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은퇴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은퇴의 신중한 결정. 조기 은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충분한 은퇴 자금 없이 조기 은퇴를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의지가 있는지, 은퇴 후 생활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재정적 준비 없이 일찍 은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 주식에 투자하지 마세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 시장이 호황이었고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유망한 종목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종목들은 급락했고 저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무리한 투자와 손실. 저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투자 금액을 늘렸습니다. 또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정보 부족과 잘못된 판단.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뉴스나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이어져 손실을 키웠습니다. 은퇴 자금의 손실.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저는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줄이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은퇴자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 은퇴자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는 주식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은퇴자에게 적합한 투자 방법은 예금, 적금, 채권 등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퇴 자금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현실. 저는 은퇴 전에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업종은 이미 경쟁이 치열했고 저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장 조사 부족.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 업체 분석, 타겟 고객층 설정,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사업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쟁 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결국 고객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자금 관리 실패. 저는 사업 자금 관리에도 실패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했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빚을 내어 사업을 유지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사업 계획의 중요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경쟁 업체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 마케팅 계획, 인력 운영 계획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지원 기관,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 자금 조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6. 주거비를 낮추세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주거 환경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주거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 주택 다운사이징. 저는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넓은 아파트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결국
관리비와 난방비 부담이 큰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활용.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주택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3. 영목이지론 활용. 영목이지론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 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저는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영목이지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영목이지론은 이자율이 높고 상속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저는 주변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친구들을 보면서 저렴한 임대료와 쾌적한 주거 환경에 놀랐습니다. 만약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농촌 지역으로 이주. 저는 은퇴 후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껴 귀농을 고려했습니다. 농촌 지역은 주택 가격이 저렴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적응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자녀와 함께 살기. 저는 자녀와 함께 살면서 주거비를 절약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7. 쉐어하우스. 저는 혼자 살기에는 외롭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쉐어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8. 월세 대신 전세. 저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하지만 매달 월세를 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9. 불필요한 공간 정리. 저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작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거비 절감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거비 절감 방법을 찾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7. 소득 창출원을 만드세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 창출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1. 퇴직금 및 개인연금 활용 투자. 저는 은퇴 후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예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매달 일정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주 투자를 통해 배당금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투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은퇴 후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파트타임 일자리. 저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겨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마트 캐셔, 택배 상하차, 주차 관리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며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재능 기부 및 봉사활동. 저는 은퇴 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재능 기부는 금전적인 보상은 없지만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주택 공간 활용. 저는 남는 방 하나를 활용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소소한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옥상 텃밭을 가꾸어 직접 재배한 채소를 판매하여 부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활용.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업을 시도했습니다. 번역, 설문조사 참여, 상품 리뷰 작성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용돈벌이로는 충분했습니다. 6. 취미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저는 오랫동안 즐겨온 사진 촬영 기술을 활용하여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 촬영, 가족사진 촬영 등 다양한 의뢰를 받아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면서 돈도 벌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은퇴 후 소득 창출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맞는 소득 창출원을 찾아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8.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세요.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전에는 일에 치여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1. 등산. 저는 은퇴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산을 오릅니다. 처음에는 체력이 부족하여 힘들었지만 꾸준히 등산을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등산은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되는 좋은 취미입니다. 악기 연주. 저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악기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하고 악보 읽는 것도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기 연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3. 그림 그리기. 저는 미술에 대한 재능은 없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퇴 후에는 미술 학원에 다니며 그림 그리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취미입니다. 4. 글쓰기. 5. 봉사활동. 저는 은퇴 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드리고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보람을 느꼈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삶의 의미를 되찾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활동입니다. 은퇴 후 취미 생활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9.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은 행복한 은퇴 생활의 기본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살기 쉽지만 은퇴 후에는 건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건강 문제로 고생하면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1. 규칙적인 운동. 저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걷기 운동 외에도 수영, 요가,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건강한 식단. 3. 정기적인 건강검진. 4. 스트레스 관리. 5. 충분한 수면. 6. 금연 및 절주. 7. 긍정적인 마음가짐. 10. 가족과 친구와의 강한 관계를 구축하세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성공만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홀로 남겨진 저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1.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2. 친구들과의 교류. 3. 사회활동 참여. 4. 가족과 친구에게 표현하기. 5. 갈등 해결 노력. 저는 은퇴 후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은퇴 후 깨달았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퇴 전부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은퇴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인생 후반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 소장님 오늘 이야기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인생 후반전은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안 남기면 계속 개고생함. 오늘 영상을 최신형 맥북으로 제작했습니다.